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고쌤입니다. 승고쌤 오늘 아니에요. 왜요? 고수쌤으로 바꿔야 돼요. 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중앙에 계신 분 아시는 분들 누군지 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바꿔서 고수쌤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소개는 해야죠. 네,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읽고 쓰는 삶을 살아가는 미랄쌤 김진수입니다. 저는 현재 평택에서, 경기도 평택에서 초등교사로 20년 차로 이렇게 재직 중에 있고요. 교사 성장 모임인 자기의 경영 노트 성장연구소, 이제 아내인, 동화 작가인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부부 작가의 세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근데 많이 아는 미랄쌤인데요. 근데 이름을 왜 미랄쌤으로 지으셨어요? 제가 교직 경력이 현재 20년 차, 이제 2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이제 그때 수많은 선생님들이 좀 계셨는데, 되게 존경하는 분들이 대부분 닉네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나도 한번 존경을 좀 받고 싶기보다는, 나도 닉네임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에 때마침 읽고 있던 한 문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알에 미랄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문장이었는데, 그 문장이 되게 모티브가 되었고, 나도 교사로서 좀 한 알에 미랄이 되어서 많은 아이들에게 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미랄쌤이라고 호칭을 그때부터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종교적인 이유도 있나요? 예, 제가 기독교? 네, 맞아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네. 거기서 마주하는 구절이 네, 맞아요. 맞군요. 네. 또 궁금한 거, 아까 소개하실 때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또 이상해요. 저는 잘 못 느끼겠는데 네. 수많은 사람들, 특히 아이들이 모습을 볼 때 제가 네모로 이렇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걸 네, 그래서 저를 표현할 때 네모쌤. 근데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네. 오해를 이제 전국적으로 한번 풀고 싶어요. 저는 정사각형이 아니고 오각형으로서 내각의 한 각이 108도거든요. 90도가 아니라 108도라는 거. 저는 오각형 김진수입니다. 네. 오각형으로. 오각형이에요. 감사합니다. 이런 네. 또 질문에도 답변을 해주시고. 네, 답변 얼마든지 주시면 된다. 아까 그 자기소개 하실 때도 잠깐 나오셨는데 그 말씀하셨던 것들 조금 더 길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주로 이제 어떤 교육 활동을 하시는지 그런 거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2003년도에 교직에 첫 발을 들여봤고, 그래서 초등교사 현재 20년 차를 하고 있고, 중간에 또 2003년이 20년 차 넘지 않나요? 21년. 중간에 군경력이 한 3년 4개월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사장교를 나오면서 네. 그 기간과 이런 걸 좀 빼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된 걸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사이에 저는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20년이 됐지만 제 교직에 대한 약간 터닝 포인트가 된 시점은 13년도. 13년. 2013년도 아니면 13년 차 때? 13년 차 때. 차 때. 네, 그 전까지는 학급을 운영해도 왜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러니까 그다음에 학급에 나는 문화가 왜 없는 것 같지?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 거를, 다른 선생님들 거를 하나둘씩 조합을 하기만 할 뿐 1년 1년이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13년 차 때부터 제가 제대로 배우고 익히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만의 약간 학급 문화가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 블로그에 이렇게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직 경력 14년 차 때부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교실이 막 변화되면서 하루하루를 기록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힘이 생각 이상으로 저한테 오는 게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나도 되게 가치 있는 학급을 운영할 수 있구나. 자신감이 이렇게 생겼고, 그때부터 하나둘씩 기록하다 보니까 이게 서서히 기록이 글쓰기로 넘어가고, 글쓰기가 결국엔 책쓰기로 넘어가서 지금은 거의 독서, 기록, 글쓰기, 책쓰기 거의 전도사처럼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순간 드는 생각은 요즘 워낙 그 블로그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쓰실 때 그런 고민하실 것 같아요. 뭘 쓰지? 애들 그냥 일상을 써야 되나? 그때 어떤 것들을 쓰셨는지 혹은 그리고 또 그게 또 어떻게 변화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항상 뭘 시작할 때 저는 모티브가 되는 저보다 한 단계 좀 더 높으신 뭔가 있으신 선생님들을 모티브를 삼는데 저한테 눈에 들어왔던 그때 나성빈 선생님의
블로그 채널이었어요. 네. 이미 저는 이제 시작 단계였고 나선빈 선생님은 어느 정도 기록이 계속 쌓여가는 느낌이 드는 거였거든요. 나선빈 선생님은 어떻게 기록했지 하나하나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선빈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루를 다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아침부터 퇴근할 하교까지. 때까지, 하교 퇴근 때까지, 때까지요? 하교까지. 한 글 안에 아니면 네, 한 포스팅 안에. 네. 그래서 아침에 뭐 했고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해도 기록을 할 수 있구나. 근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왕 하기로 한 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아이들의 일상을 계속 카메라에 담기 찍어서? 시작했고 네. 핸드폰에 담기 시작했고 근데 핸드폰 사진으로만 담으면은 너무 용량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많이 썼던 캠스캐너를 활용해서 계속 찍었어요. 근데 용량은 적은데 여기 내용이 알차게 계속 담기니까 이 사진도 이쁘게 찍히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애들이 이제 방과 후에 가고 나서는 저는 이것을 불러와서 하나씩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업무도 많이 없고 하니까 기록할 시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둘씩 쌓여가니까 부모님들한테도 공유를 해드리고 아이들도 같이 보게 되고 하니까 자기 작품이 블로그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고 놀래고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진도 한번 올려줄 수 있어요? 자기가 그린 거. 그랬더니 이제 사진을 찍어주고 얘한테 물어보죠. 사진 올리는 게 괜찮니? 이러니까 자기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존중받은 느낌, 배려받는 느낌이 들더라.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어떤 친구가 아침마다 저희는 글쓰기를 하는데 이렇게 적어주더라고요. 선생님이 우리들의 일상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저도 그런 적이 없는데 애들이 뭐 하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도. 업무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애들 뭐 하고 있지? 그럼 사진 찍어서 그거 가지고 한편에 또 글을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190개의 저의 2017년 기록이 싹 있거든요. 하루하루가. 수업 일수 그냥 다 맞추신 거네요? 190개. 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딱 190일이 끝난 순간, 190개 포스팅이 딱 된 순간, 그때 얻은 첫 그 희열은 잊을 수가 없을 만큼 뭔가 내가 교육적으로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운영하면 자신 있겠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계속적으로 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와,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사실 책 쓰기나 독서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발단이 오히려 그럼 기록이신가요? 네, 그죠. 물론 독서가 작용을 했지만, 교육적인 터닝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는 기록의 힘이 가장 으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아직도 여전히 이제 기록을 잘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록하면 무슨 나의 성장과 뭐 어떤 점이 좋지 하는 것들이 약간은 의구심 아닌 의구심으로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변화도 괜찮고 아니면 기록의 변화도 괜찮고 아니면 그걸 보는 아이들의 그런 게 좀 약간 인상적이었던 그런 일화나 이런 것들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앞서 제가 이렇게 생략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왜 기록을 또 하기 시작한 거는 어느 한 친구 덕분이었어요. 학급 학생. 네, 학급 학생. 예를 들어 이겁니다. 어떤 친구가 저한테 몽당 연필을 가져온 거예요. 이거를 가져왔다는 거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야 몽당 연필 짰네 잘했네 하면서 돌려보냈을 거예요. 왜냐 나는 늘 바쁘니까. 사람 그래요. 그쵸? 잘했어. 좀 이따 와 하면서 그랬을 텐데 이상해. 그때 당시에 독서를 하고 있었던 게 저희 한 권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속안에 프란츠 카프카의 명언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명언이냐? 일상이 우리가 가진 인생의 전부다. 네. 그 한 문장이 맞아. 이거 당연한 얘기를 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썼지? 그렇게 물음표를 계속 하고 있던 찰나에 그때 문구가 싹 스치는 거예요. 이 몽당 연필 딱 보면서 이게 아이들의 일상인가? 순간 갑자기 싹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드래곤볼에서 말하면은 손오반이 갑자기 초사인으로 확 변하잖아요. 진짜 그렇게 저는 표현해요. 나중에 갑자기 손오반의 각성 누르면 나옵니다. 진짜 각성이 탁 되면서 순간 딱 뭔가 스쳐 지난 거예요. 갑자기 지금도 막 전율이 듣는데 이게 아이들의 일상인가? 그랬더니 또 한 친구가 저한테 수첩을 가져오는 거예요.
되게 이쁜 수첩이었어요. 근데 얼굴이 되게 크고 약간 이렇게 몸은 되게 마른 수첩이었는데 이 친구 선생님 이 친구가 선생님 같아요. 왜?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선생님이 되게 이쁘다는 거구나 이렇게 했더니 무슨 소리예요? 얘도 얼굴이 네모잖아요. 하면서 갑자기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순간 각성 2 지나가는 거예요. 왜 각성되고 이거 맞지? 이때 아니야 이게 아이들의 일상이구나를 순간 갑자기 그때 빡 느껴지면서 그때 저의 키보드를 보고 있던 제가 이제 드디어 눈이 떠지면서 아이들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애들이 놀라운 장면이 각각의 애들이 이렇게 쉬는 시간이어갖고 애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쟤는 저의 일상을 갖고 있고 쟤는 저의 일상 갖고 있구나. 그럼 이거를 일상을 어떻게 하지? 오늘 기록을 하지 않으면 다 흩어질 텐데 네. 순간 생각한 게 그래 블로그에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때 때마침 블로그를 막 시작할 단계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사진을 찍고 얘네들의 일상을 기록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반에 그때가 초반에 그래서 미랄쌤 블로그 합격 경영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초반에는 그렇게 기록을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블로그 합격 경영이 있나? 그러니까 닉네임을 제가 잘못 친 거죠. 없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사람이 명칭이. 근데 그 다음에 본 게 나선빈 선생님,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블로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닉네임만 그렇게 안 했을 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거를 들어가서 나는 그럼 어떻게 하지를 고민하게 되다 보니 저만의 블로그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예전에 명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명상이라는 것은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보통은 상념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다 지우고 그냥 오롯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게 명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참 그걸 고민하다 어느 날 이제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평소에 이제 꽃 이런 거 관심 1도 없었거든요. 아니 봄이었어요. 산길을 걸어 밤이었는데 꽃이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생각을 버리니까 보이네. 약간 이런 느낌처럼. 이제 거기서 잠시 멈춰서 이제 글을 써야 돼요. 왜 보였는지는 나만 아니까. 그래서 저 요즘에는 너무 핸드폰으로 바로 기록하기 좋으니까 블로그에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 바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 불러와서 짧게라도 글을 쓰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쌓여요. 이렇게 꽃을 봤을 때도 그전과 다른 꽃이잖아요. 그쵸, 이유는 본인이 알아요. 근데 쓰지 않으면 이게 계속 잊혀지니까. 그래서 아까도 넌지시 그럼 어떻게 기록을 하냐 했을 때 저는 선생님들께 저처럼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루에 의미 있는 거 한 가지만 잡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글을 쓰라는 거예요. 한 가지. 매일매일 솔직히 애들하고 활동하면서 한 가지는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애들의 말이라든지 어떤 작품이라든지 글 하나라든지 얘네가 그려준 그림이라든지 수업 중에 내가 준비한 거라든지 그 중에 하나를 딱 가져와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은 이게 뭔가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거미줄이 계속 이렇게 나오듯이 글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글을 되게 잘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참고로 저는 글쓰기와 독서를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초등교육에서 되게 싫어했기 때문에 과를 뭘 나왔을까요? 체육? 맞아요. 왜냐 체육과는 특징이 논문을 안 쓰더라고요. 실기시험. 예.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음악과 음미체가 논문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다고 음악과를 갈 자신은 없고 미술 정말 못하거든요. 체육은 그래 몸으로 한번 내보자. 물론 체육과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래서 체육과를 선택한 거죠. 근데 지금은 완전 바뀌어갖고 사람들은 저를 국어과로 알아요. 저는 독서도 32살에 시작을 했고 기록이나 글쓰기를 36살, 책 쓰기를 또 37살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를 계속 밟아봤을 뿐 되게 늦가게 어떻게 보면 독서가죠. 야. 그러면 이제
계속 기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방금 네. 이제 독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독서는 누구나 뭐 조금씩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제 뭐 늦가기, 독서, 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 들어보면 계기? 그 전에 독서랑 또 다른 이런 것 같거든요. 혹은 아이들이랑 이 독서를 가지고 뭔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한번 듣고 싶네요. 네, 그 예전에는 거의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한 권도 안 읽었던 것 같아요. 1년에. 거의 독서를 너무 싫어해갖고 저는 원래 정보 쪽을 되게 좋아해갖고 아, 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왜 책을 읽지? 이렇게 다 있는데.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32 전까지. 왜냐면 저는 그걸 생각한 거예요. 아, 독서라는 것은 지식의 한 부분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읽을 필요가 없다.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근데 32살에 운명적인 책을 만나는데 이때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책을 산 거예요. 이것도 책을 사게 된 계기도 누가 도서상품권을 선물해 줬어요. 아, 문화상품권이면은 차라리 다른 거. 영화라도 볼 텐데 도서상품권? 이거 참 신박하네. 요즘 문화상품권인데 요즘 누가 도서상품권을 주지?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주신 거였는데 5만 원짜리를 주신 거예요. 오. 근데 아내 보고 해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도서상품권을 주셨네. 이거 그 책을 아내가 한번 골라봐. 그래서 아내도 책을 잘 안 읽다 보니까 그 당시에.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 유명한 거 몇 개 사고 독서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독서 베스트셀러인 독서 관련된 책을 산 거예요. 그 중에 딸려온 게 다른 거는 진짜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그 책만 생각나요.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였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 들어본 것 같은데. 독서부터 관련일까요? 그냥 이걸 처음에 봤을 때는 독서 천재? 왜 이분은 이걸 가지고 천재라고 하지? 네. 되게 의아해갖고 근데 내용이 상당히 재밌게 생겼더라고요. 약간 소설 같은 류였는데 제가 첫 장을 펼치면서 순간 저랑 결합이 딱 되더라고요. 어떤 결합이냐?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홍진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홍진수. 저는 김진수. 여기서 일치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때마침 저는 5년차 교직생활 네. 이 매너리즘에 이미 빠졌어요. 근데 여기는 5년차 회사생활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야, 이것도 비슷하네. 그 다음에 나름 또 거기 안에 나온 게 디테일한 게 약간 가정환경도 조금 안 좋아. 근데 다른 점 딱 하나 있었어요. 이 홍대리는 책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가 됐고 저는 아직 시작을 못 해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이미 아내가 그거를 딱 읽고 아내가 어느 날부터 저한테 딱 주고 본인은 독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저는 또 아내의 말을 잘 듣는 또 공처가기 때문에 나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근데 생전 처음으로 앉은 자리에서 그걸 다 읽은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책이라는 것을. 거기에 이제 나온 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거의 운명적인 단계가 100일 동안 33권 읽기 프로젝트였어요. 100일 동안 33권이면은 한 권을 읽을 때 3일이거든요. 야, 이게 사람이 가능해? 근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하기로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의 기록은 그거였어요. 몇 월 며칠, 이 책 읽음, 몇 권째. 네. 지금 이제 싸이월드에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기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100일 뒤에 딱 보니까 제가 완벽히 변해 있던 거예요. 우와. 이제 그때부터 독서에 대한 느낌이 확 들면서 독서라는 게 뭔가 변화를 줄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확 들면서 꾸준히 계속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독서 나이 14살이 됐고 독서 나이 5살쯤 됐을 때 그때 처음으로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기록보다 독서가 좀 먼저 예, 독서가 5년 정도 됐을 때 무르익으니까 뭔가 드디어 나올 때가 됐구나라고 여기서 막 밀어내더라고요. 이제는 인풋보다는 아웃풋을 꺼내야 돼. 문득 막 그런 생각 들어갖고 기록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블로그가 보였고 블로그에 하나씩 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게 독서 인생이었습니다. 야. 그러면 약간 독서 이제 계기가 됐던 책은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독서를 쭉 하면서 이제 변화를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 또 이런 어떤 제일 성장일까? 큰 게 느껴지는. 그 성장으로서 글쓰기가 튀어나오기도 했지만 또 다른 거는 또 뭘까요? 뭐가 있을까? 맞아요. 이게 책 속에 있는 내용이 저는 옛날에 예를 들어 도덕이라고 봤을 때 도덕책에 보면 되게 명언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 당시도 되게 회의적이었던 게 이분은 유명하니까 철학자니까 이런 말 할 수 있겠구나. 근데 나는 지금 되게 힘든데 왜 그 나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배척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책을 읽다 보니까 저보다 한 단계 삶의 고수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이제 뼈저리게 좀 느낀 게 나는 생각만 그동안 했을 뿐 실천을 하지 않았구나. 이 사람들이 실천해서 완벽히 변해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관련된 책을 계속 읽게 되니까 생각이 그 누구의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생각이 결국에는 약간 행동으로 이끌어내고 그 행동으로 이끌어내다 보니까 점점 습관이 되고 인생이 완전 바뀌어 가는구나. 네. 이렇게 단계적으로 과거에는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생각조차 꽤 메말라 있던 거예요. 근데 읽기 시작하니까 이제 서서히 생각이 계속 말랑말랑해지면서 서서히 이제 생각이 깨닫게 되고 깨달음이 결국엔 실천으로 옮겨지면서 삶이 한 단계씩 서서히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독서 얘기를 들을 때도 그렇고 아까 글쓰기 얘기를 들을 때도 그렇고 그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되게 섬세하시다. 그리고 뭔가 한 가지를 가지고 되게 깊게 고민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좀 이 감성이나 이런 게 좀 깊은 느낌이 생긴 거랑 달리. 그죠. 맞아요. 정확해요. 체육과에 네. 상담가처럼 생겼는데 생각보다 왠지 꽃을 좋아해요. 맞아요. 감성, 그런 느낌이 감성, 들어가지고 감성. 그런 감성이 이게 교직 생활 이렇게 오랫동안 하시면서 심적으로 좀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네. 이렇게 보니까 제 관찰력이 되게 좋아요. 네.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정말 아이 성향이 되게 커요. 네. 이가 아니고. 모임, 대부분의 그런 것 이제 같아가지고. 모임을 네. 이끌어가면은 네. 이겠지 하는데 전혀 아니고, 저는 ISPN이거든요. 되게 계획적이지도 않고. 네. 저랑 한 개도 안 맞네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내성적인 사람들이 약간 독서를 만나면은, 독서와 글쓰기를 만나면은 너무 좋겠다. 이유가, 이걸로 풀어내는 거예요. 네, 그쵸. 사람 만나서 이런 거 네. 에너지가 많이 책으로 풀고 이걸로 풀어내니까 한 권, 두 권 막 나오기 시작하면은 끝없이 나와요. 그 내향성 파워라는 또 책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학부모 상담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애가 너무 애들하고 안 놀아서 얘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 얘만의 본질에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근데 그걸 저희 아이들이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특히 앉아서 딱 이렇게 있을 때 그 애들이 막 이렇게 뛰어놀잖아요. 그 얘네들은 다른 책을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듣는 것도 그렇고 다 기억하고 애들마다 이렇게 성향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좀 알게 됐고 아무튼 맞아요. 저도 몰랐던 거예요. 제가 내가 독서를 하면서 글을 쓰면서 내가 참 섬세한 사람이구나. 이제 근데 오히려 그게 장점으로 계속 승화가 되니까 훨씬 더 작용이 잘 되는 거죠. 어쨌든 그 안에 이제 그 굴곡이 있잖아요. 그 굴곡에 지금은 되게 승화가 잘 된 모습들을 위주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성적인 분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나는 왜 사람들이랑 잘 못 어울릴까 그런 생각도 하시기도 하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약간 슬럼프라고 할 수도 있고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순간이 있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또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되게 인생의 굴곡이 되게 있었던 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엄청난 극심한 우울증에 이렇게 빠졌었어요. 근데 그때는 독서를 꾸준히 하고 있었던 때였고 때마침 글쓰기도 처음으로 시작한 때였고 기록도 열심히 하던 시기였는데 한번 이게 심연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게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뭐 다양한 계기가 있었지만 가정적으로도 뭔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당시 이렇게 회의감이 갑자기 몰려오는데 어떤 회의감이냐, 나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책도 읽고 이렇게 열심히 뭐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계속 이런 시련이 계속 오는 거지? 이게 뭐가 나한테 가치가 있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 갑자기 확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에는 여기가 막 심장이 여기가 이쪽이 계속 뛰는 거예요. 느껴지듯이 막 뚱까. 그러니까 여기가 계속 아려오고 아 이게 좀 뭔가 일시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새벽 1시에 눈이 떠지면은 여기가 순간 쫙 쪼여오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서 잠시 앉아 있다가 또 눕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일상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학교 가서도 이게 계속 없어지지 않고 큰일 났다 이거 뭐지? 보니까 이게 우울증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가면 무료 상담하는 게 있어서 그걸 또 상담 요청을 해갖고 뭐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거의 자살 징후군 곱하기 2배.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 이게 고쳐지지 않고 너무 나는 왜 지금 뭐가 때문에 힘들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잘 진단도 안 되고. 근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수업도 잘 안 되고 경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점점 말도 잃고 집에 가서 거의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거의 선택적 한무증이 거의 걸린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또 병원도 다녔어요. 병원도 이렇게 가니까 당연하죠. 제가 힘들어서 갔기 때문에 진단은 똑같아요. 공황장애, 무기력증, 우울증 이런 걸로 진단해주고 약을 주거든요. 약 먹으면 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잠이 와요. 약을 먹는 순간.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보았을 때 ADHD 친구들이 있잖아요. 약 투여하잖아요. 조용해지잖아요. 졸려서.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잠이 안 오니까 저도 먹고 잤어요. 먹고 편안해지고 잠이 오고 이런 루틴으로 살다가 2017년 3월 19일 새벽 3시 10분에 운명적인 또 순간을 맞이했어요.